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80만원이고요. 980만원에서 오늘 마이너스 12만원입니다. 어제 10만원 벌고 오늘 12만원.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이 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좀 흘렀습니다. 미정시가 지금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은 아닌데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오늘 하루만 봐서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그러니까 간밤에 미정시가 나스닥이 1.63% 빠졌습니다. 다우는 얼마 안 빠졌는데 다우는 플러스 0.07%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1.63%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5%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외 증시로 보면 그죠? 테슬라가 일단 테슬라는 뭐 그렇게 안 빠졌는데 기존 AI 쪽으로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강하게 상승시켰던 엔비디아가 일단 2.73% 좀 빠졌고요. 그다음 애플이 지금 3.58%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좀 부정적인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서 애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AI 쪽에 어떤 칩 생산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시켰던 AMD도 거의 한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다 이 관점보다 더 의미를 가졌던 게 기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상승을 이끌었던 AI 관련한 칩 쪽의 종목들이 대거 하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삼성전자를 당장 하락시키는 그런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3.5% 빠졌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국내 증시를 그동안 끌어올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쪽의 종목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서 이게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우지수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나스닥이 지금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죠. 1.63%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5%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국내 증시에 거래소 지수를 2.34%나 빠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 장 후반에 1조 7천억까지 매도를 했었는데요.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리 상방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가 AI 관련한 쪽으로 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AMD 급등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하니까 삼성이 급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을 매수해갖고 끌어올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요.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이 상승하는 효과를 주니까 선물도 매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대충 요즘 이 선물 누계를 잘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보니까 외국인이 아직까지 오늘 1조 5천억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물 매수량이 1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선물은 현물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물에 대한 해지 관점으로 매도를 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해놓고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니까 선물은 계속 매수해가지고 삼성전자 끌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선물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익이 챙기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포지션 잡았는데 갑자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 AI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리니까요.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 삼성전자는 매도를 안 했습니다. 기관이 거의 다 던졌지. 기관이 던진 건 이제 선물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연결 동작으로 해갖고 기관이 매도를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삼성전자 외국인까지 같이 매도해버리면 이 3점 몇 프로가 아니고 한 5, 6%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이 급락해버리면 선물이 지수가 급락해버리니까, 그럼 그 상방 포지션 잡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해버리면 손실이 커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오히려 매도를 하지 않고 약간 매수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많이 안 한 것은 시장이 좋아가지고 매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팔고 싶어도 선물 매수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팔아버리면 지수가 딸려 내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매도를 많이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해버리니까 지수가 거의 거래소 지수가 2.34%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끝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미정씨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 넣어놨다가 체결됐습니다. 간밤에 미정씨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지지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평선에 닿아가지고 딱 지금 지지하기 딱 좋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대 이상 빠졌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낌상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느낌이 그런 거지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상당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동안 올라왔던 이 연말에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급락시키는 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거래소 지수도 지금 앞쪽에 있는 지지선 쪽까지 왔기 때문에 요 정도는 지지를 받겠지라고 생각해 줄 수는 있는데 이걸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너무 지금 급격하게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정씨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별하게 뭐 심각한 악재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 부분하고 가장 컸던 게 아마 연준에서 한 3월 달쯤 되면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3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90% 정도였는데 70%로 확 줄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안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생각하고 끌어올려놨던 이 부분이 도루묵이 돼버리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는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게 대부분 반납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분위기가 됐을 경우에 추가로 더 빠질 위험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미정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빠졌는데요. 그 아래 꼬리도 없이 그냥 종가 최저점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도 아직 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오늘 팔아버리면 빠지면서 지수가 내려가서 선물에 손실이 생기니까 지금은 선물이 손실이 안 생겼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선물 매수했는 단가보다는 위에 있으니까요. 아직은 괜찮은데 이 선물 정리를 하기 전에 이 지수가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매수해낸 선물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매도를 안 했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선물 매수했는 걸 다 줄이고 나면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던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AI 관련한 AMD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강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적어도 이 하락이 멈추는 어느 시점에서 멈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춰가지고 내일 다행히 여기서 양봉으로 다시 반등 모습이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안 멈추고 밑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지지선이 어딘가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중을 줄이든지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매수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면 매수를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고 현금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리고 확실하게 하락이 멈췄다는 이 흐름이 내려오는 이 흐름이 멈춰져 가지고 뭐 도치형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양봉으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주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까지 아주 좋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아주 안 좋은 분위기로 급 변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했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장중에 뭐 특징주는 뭐 우주항공 문청 뭐 이래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해갖고 AP 위성부터 해가지고 항공 관련주들 대거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내일 국무회의 때인가 뭐 그 안건에 출산 정책인가 뭐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또 어떻게 패냈는지,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출산 관련한 부분의 종목들이 미리 선반영해갖고 오늘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가 가벼우니까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그 삼성출판사 급등하고요. 그다음 꿈비, 그다음 제로투세븐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뉴스가 나왔는데 아주 획기적인 어떤 재료가 아니라면 재료 노출을 해갖고 거꾸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강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부도 워크아웃 하는 태형건설 뭐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이것도 좀 오버라고 보여집니다. 뭐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이걸 가지고 더 올라가는 건 좀 오버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이것도 그 매수가 몰리면서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한 부분요.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IT센, 이거는 이제 STO 해가지고 금 쪼개기 투자 뭐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SY 유신 한미글로벌은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네옴시티 중동 전쟁이 끝나는 이런 걸로 대비해서 매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YBM넷하고 삼보산업하고 넥스타인은 이준석 그 개혁신당 관련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밀리길래 열심히 팔았습니다. 처음에 SY부터 유신 한미글로벌 건설이 그 지금 시장이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유신 정리했고요. SY도 정리했습니다. 이거 4,500원인가 팔아지 싶은데 또 꼬리 달고 올렸습니다.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뭐 잽싸게 일단 빨리 팔고 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또 삼성엠텍은 시간에 걸려서 어제 잡아놨는데 혹시 지진 날까봐 지진은 안 나고 오히려 내려가 버리고 손절했고요. 이런 데서 손실이 좀 생겼습니다. 재수없이. SY도 어제 시간에서 또 100만원 더 잡았어요. 현금 200만원 가지고 있는 거를 괜히 질렀다가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4,515원에 지금 그 종가보다 더 밑에 팔았죠. 팔고 나서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 유신은 32,500원에 팔았습니다. 거의 뭐 이 가격이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한미글로벌은 21,150원에 팔았는데 이것도 팔고 나서 약간 들어올려가지고 제가 판 가격보다는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매도했던 이유는 시장이 지금 끝났다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비중을 줄이자 이 생각이었고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이준석 관련주는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ITC는 금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더 급락할 경우에 금이 오히려 인버스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빼놓고 나서 보니까 만만한 게 이제 건설 관련주, 그리고 중동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공격하다가 이쪽에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 쪽 말고 그 위에 레바논 쪽에 여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민족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들 건드리면 끝까지 쫓아갖고 다 복수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란 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란까지 공격할 정도로 막 공격한다는 얘기죠. 하마스 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 이런 자세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이 확전될 위험성 그쪽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 그 홍해 쪽으로 예멘 반군이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배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란도 거기에 지금 경비정을 투입하고 해가지고 조금 되게 잘못 건들리면 잘못 스쳐버리면 확전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확전은 간단하죠. 간단하다기보다는 아주 좀 우연찮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아랍 쪽에 그 반군들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포탄만 하나 던져버리면 이스라엘이 물불 안 가리고 대대적인 공격을 전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탁 치면 그냥 전쟁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또 말이 길어진다. 재건 관련주 쪽으로 한미글로벌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 하면은 철군해가지고 휴전 쪽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갈 줄 알았는데 어제 나온 뉴스에 보면 그 베이루트 쪽하고 다른 쪽으로도 지금 공격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가 느끼기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잘리니까 선거하면 잘려버리니까 전쟁 중이면 못 바꾸죠 이 대장을. 그래서 계속 집권하는 그런 의미로 전쟁을 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문하는 게 체결됐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떤 이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들 정도로 아주 길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중동 전쟁도 안 끝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계속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싶어서 얘들을 제일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재건이고 나발이고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만 좋으면 홀딩하면 되는데 시장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되겠는데 이쪽이 지금 당장 전쟁 끝날 비중이 없으니까 끝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사더라도 그래서 비중을 대거 줄였고요. 그 다음 넥스타이는 33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넥스타이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얘가 혼자 하락해서 끝났죠. 그리고 삼보산업이 2.97%로 오히려 더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삼보산업을 100만원으로 맞췄고요. 33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삼보산업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밀리고 밀어 올리니까 강해 보이길래 이쪽으로 100만원으로 비중을 늘리고요. 그 다음 넥스타일을 팔아버렸는데 매도했다가 조금 전에 시간에 걸려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넥스타이가 그냥 29만원이니까 30만원 정도 되겠죠. 팔았다가 다시 샀다. 종가에 팔았다가 다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타이는 안 팔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그냥 안 팔았다로 할게요. 그게 편하겠죠.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목숨 걸은 부분이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ITCN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좀 두서없이 하는 것 같다. ITCN은 금 관련해가지고 STO 쪼개기 거래 어떤 이런 쪽인데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안 빠지는데 이 ITCN은 이상하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오늘 3% 정도 빠져버렸거든요. 이걸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오늘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현재 3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이걸 더 잡은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금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IT센이 금 거래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해가지고 STO 이렇게 해가지고 인버스 개념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비중을 100만원 늘렸습니다. 조금 내려오길래 그래서 추가로 더 잡았고요. 이렇게 3%나 빠질 그런 환경은 아니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안 빠지고 있었고 그 다음 금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졌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아 보였는데 이 종목이 그냥 수급으로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신용도 그렇게 안 많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빠지길래 100만원 더 잡았고 현재 300만원 맞춰놨습니다. IT세는. 자, 그 다음 이제 이준석 관련주인데요. 조금 전에 뉴스 뭐가 나왔냐면은 이준석 신당 창당해가지고 당원 모집을 했는데 10,000명을 돌파했다고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싹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했든지 오늘 했든지 그렇겠죠.
당원 모집하자마자 지금 10,000명을 돌파했다는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주 빠르게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그 테러로 인해 피격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보시면 동신건설은 하루 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약간 밀리죠. 그래서 그 간밤에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피격이 이재명 대표 피격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쪽으로는 불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 일 없었으면 검찰 출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그 회복 중이니까. 그래서 건강은 이상 없이 회복이 됐고 그러면 일단 검찰 출두 이런 건 안 해도 되니까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동정표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다음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때 당이 쪽수가 많으면은 의사결정이 아주 좋겠죠. 국회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대권으로 진출하는데 다음 대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럼 이런 상황으로 해서 대통령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위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한동훈 관련주는 그 와이드 플래닛 리그 종목은 뭐 대장격이나 그냥 움직이는데 대상홀딩스 지금 뒤로 밀리죠. 조금 밀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 태양금속도 뒤로 밀리고 있고 이 DTC의 날로 이 종목만 지금 유별나게 강한데 대체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 얘도 지금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그 위원장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많이 확보를 못한다면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다음 대권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가 높더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해버리게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패해버리면 지금 그 비례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게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죠. 그럼 이 대권에서 멀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관련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이준석 관련주라고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좋다고 해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니죠. 반대쪽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 상당히 지금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원 모집했는데 10,000명 돌파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했는지 오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10,00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뉴스 나오면 이제 당원 가입을 막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뉴스가 계속 나오겠죠. 좀 있으면 이제 뭐 20,000명, 30,000명 이런 식으로 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오늘도 누구더라 그 비례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그 여성 의원 그분 이제 국민의힘 탈당해갖고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오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국회의원 현역 의원 중에서 올 사람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 개혁신당에 이준석 신당에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테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었습니다. SY 유신하고 팔았던 그 돈 가지고 지금 YBM 넷을 그 이준석 관련주 중에 오늘 정말 방송 두서없이 하네요. 제가 이준석 관련주를 쭉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 중에 지금 움직이는 게 삼보산업, 넥스타이, YBM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윌비스까지. 윌비스는 그 출산율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의류 만드는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4종목 정도가 그 이준석 관련주로 지금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뭐 연결이 잘 안 되는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종목 보시면은 윌비스 지금 600원, 700원짜리고 넥스타이 800원짜리고 삼보산업 1300원이면 너무 저가라서 위험해 보여가지고 얘들은 많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거래 정지 이렇게 3월달 되면 또 부실기업 정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나마 좀 실적이 안정적인 YBM넷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YBM넷을 450만원 정도
원래 2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대폭 내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잡아가지고 현재 한 45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보산업 100만 원으로 비중 늘렸고요. 그다음 이제 그 매도했던 넥스타인은 한 30만 원 정도 다시 샀고요. 그다음 윌비스는 내일 교육 정책 나온다 그래가지고 교육 관련주로 움직이니까 얘들 움직이면서 따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준석 테마 플러스 그 출생률 이게 묶여져서 움직이니까 내일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너무 부실한 이 저가형이라서 그냥 한 30만 원 정도만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잡았습니다 오늘.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 잡았습니다. 이거 그 동물의약품 사료 관련 뭐 이런 쪽으로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있죠. 조리독감, 돼지열병 뭐 이런 거 할 때 이글벳하고 뭐 중앙백신, 대승미생물 이쪽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얘를 70만 원만 잡았는데 이거 왜 잡았냐면 보시면 대승미생물 2% 하락했죠. 차트 보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뒤로 빠졌죠. 중앙백신 1.36%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글벳 1.45%못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얘 혼자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동물 관련해서 다 하락하고 있는데 얘 혼자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걸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갖고 7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 관련주에도 그 화일약품하고 얘도 지금 뭐 국제약품 이런 거 다 뒤로 밀리고 있는데 안 밀리고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일약품, 그 다음 뭐 동화약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끼를 부리고 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급등시키겠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돈이 없어가지고 더 못 샀고 일단은 오늘 요 정도 기존 가지고 있던 데서 그 진바이오텍 70만 원 더 잡았고요. 윌비스 30만 원 추가로 더 잡고 대충 요렇게 해서 이준석 관련주 쪽으로 대거 포진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쪽에 시장이 안 좋아도 대선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는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조금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매물이 지금 많아가지고 돌리고 나서 이 매물 다 먹고 가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언제 급등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잡아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